팩부스입니다. 오늘은요, 헷갈리는 이사대책,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뉴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사대책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주택 패닉바잉, 자, 요 잠재울 것이다. 라는 이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국토부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어라. 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마저도 실패를 하게 되면 비난의 화살이 굉장히 크겠죠. 저 업무 보고 받으면서 공급 혁신을 강조를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반값 환매 조건부 주택 등 3기 신도시 도심에서 분양하겠다. 그래서 추가 공급 지역 아직까지도 밝히지는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이 효과, 공급에 관한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명운 걸라더니 또 공공확대, 자, 집값 못 잡는다, 집값 못 잡아, 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요. 유승민 전 의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뿐이라며 일자리도 1분기에 9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서 만들겠다라고 한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주택 문제도 똑같다.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이사 대책에서 밝힌 공공주도의 공급을 또 말하고, 자,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에서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지금 뭔가 이 정치권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다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을 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유승민 의원은 전월세는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 호 규모의 민간 임대 시장이 마비가 되었는데, 뭐 마비가 된 거 맞죠? 자,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의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 정책의 역할, 시장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공공재개발, 빌라 샀다가 현금 청산의 논란.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사유재산 침해다,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수많은 전문가와 또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요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정비사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발표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것은 공공이 선택할 문제이며 현금 보상을 해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주도 방식의 정비사업지에서 정책 발표 후 토지, 주택을 매수한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금 보상안을 입법한 뒤에, 이제 법으로 통과시킨 뒤에, 자, 발표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요 부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센데요, 이거 지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주권 대신 현금 보상, 재산권 침해로 보는 건 곤란하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기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금 세종시에 분양권 하나 갖고 있고, 사실
이 주택 의왕시에 있는 거 그거 마지못해서 팔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끝까지 그 매매 안 하시고 퇴임하신 분도 있죠, 청와대에서.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되면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또 곤욕을 치르기도 하셨고요. 하여튼 요분이 지금 그 재산권 침해라고 이제 비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토지법,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상 그 체계로 봤을 때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지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 개발 소식에 듣끓는 부동산 분양권 제한 규제 완화 없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이사 공급 대책 이후 불거진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대책 발표 전에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자, 이번 대책은 맞다고 보고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라고 밝혔다. 본인들끼리 지금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 따라와라. 자, 이런 지금 뉘앙스인데요. 지금 토지 소유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또 발생될 수 있겠죠.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사실 전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통행,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역대급 공급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자, 역대급 공급에도 주택 매수 심리가 활발하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고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역대 최고, 중저가 매수세 꾸준하다. 자, 정부 계획 물량 실제 공급 미지수고 이사 대책 집값 잡기에 한계가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패닉바잉 현상 잠재우겠다. 빌라 같은 이런 주택 유형들 거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잠재운 거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잠재우다 보면 이 매수 대기 수요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자, 이런 이제 오래된 좀 아파트, 좀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 오래된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요런 또 공공 시행이나 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의 이제 주택들 거래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잠재운 거 맞아요. 근데 그 대기 수요가 지금 다른 대체제를 찾아서 나서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중저가 쪽으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뭐 대출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일단 오늘 현금 청산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헷갈리는 이사대책 현금 청산 기준이 뭔가요?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지금 뭐 헷갈리는 게 이 이사대책 현금 청산뿐만이 아니라 대출도 그렇고요, 세금도 그렇고요, 지금 뭐 이 재당첨 제한도 그렇고요. 정말 어려운 것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부에서 무슨 이 책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배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뭐 그냥 일상적인 그냥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답.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달라 그러면 항상 본인들은 책임을 못 지겠대.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해요.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 있냐 없냐 이걸 확답을 달라 그러는데 해주질 않아요.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이 공무원들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뭔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단 이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이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 좀 정리가 돼서 나온 기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살펴보는 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저도 요 공공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시행 사업 다주택자 우선 공급법 부여 사례. 그래서 한 사업구역 내에 주택 여러 채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공시행 그 사업구역에 내가 주택을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 원칙은 입주권은 한 개,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현금 청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지분 합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뭐 감정평가라는 걸 받을 텐데, 자, 그게 이제 지분 합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종전자산평가 금액, 그래서 이제 분양주택 두 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가액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연면적을 기준해서 면적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가액 기준으로 두 채를 받기에는 좀 어렵고, 이 연면적 기준으로 이 두 개, 1+1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그 60제곱미터 이하로 그 소형주택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업구역 내 한 채와 사업구역 외 일반 주택 여러 채를 가진 경우, 그러니까 내가 공공재개발을 하나 갖고 있고요. 이 사업구역 외에 일반 주택, 뭐 내가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고 뭐 빌라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요런 경우에는 입주권 한 개 나온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근데 나머지 주택은 그대로 예, 소유 가능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소유 가능하면서 입주권 하나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사업 구역 내에 한 채 소유자가 지금 사업 구역 내에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정비 사업장,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지금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래서 우선 공급권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물건을 또는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물건을 그 하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공시행으로 하는 사업장에 이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공시행 사업에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은 토지주가, 그러니까 토지주가 공공시행 사업장에서 우선 공급권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정비사업장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조합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요 5년 텀 안에 이게 분양 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것도 이 해당 그 민간 사업장에서 하는 그 재개발 재건축 분양 신청 불가하다고 이렇게 못 박아 놨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현금 청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5년 텀에 걸린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텀이 맞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현금 청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2월 4일 이후로 공공시행으로 진행되는 사업장, 도시주택 그 복합사업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진행될 경우에는 왜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는 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사 대책 이후에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 시장의 반발이 큰 가운데 토지주가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어떻게 처한 사항이냐에 따라서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가 사업구역 내에 있느냐 또는 사업구역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서 일부 다주택자는 졸지에 자, 1주택자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 현금 청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가 좀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 신축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고요. 공공시행 사업구역 내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도 신축 아파트를 하나 더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자는 주택수 상관없이 그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반해 다주택자는 기존 소유주이기만 하면 2월 4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이라면 우선 공급권 부여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 요 기사는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권리 기준일, 계약 날짜 조정해서 지금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꼼수, 자, 부리는 거죠. 그 꼼수를 하면, 꼼수 계약서를 쓰면 잡아내겠다. 자, 요 내용도 지금 실려 있는데요. 하여튼 날짜를 바꿔서 지금 2월 4일 이전으로 바꿔서 뭐 계약 체결을 한 것처럼 꾸몄다. 자, 이 사람도 이제 걸리면은 우선 공급권 안 주겠대요. 국토부도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계약서상 계약일보다 실제 계약금 지불 시점에 주목하겠다라는 계획이다. 계약금 송금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그 다 보겠다라는 거죠. 계약서상의 날짜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이다. 나중에 우선 공급권 이 신청할 때 이제 부여할 때 요거 계약서 가져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계약서.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서. 그래서 날짜 찍힌 거 보고 이제 확인하고 줄 것 같습니다. 현금 청산자와 관련해서 일단 반발이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부딪히고 또 소송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일단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면 요 기사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런 내용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 드리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